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경입니다. 네. 혹시 오늘 아이에게 욱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욱을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나요? 네네. 네. 진짜 우리가 요즘 특히 코로나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애한테 화를 많이 내고 욱하게 된다. 이 고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제가 아이에게 너무 자주 욱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죠. 네. 근데 뭐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화를 안 내는 게 목적은 아닐 것 같고요. 얘기한 대로 이제 욱하지 않게 혹은 건강하게 화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좀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죠. 네. 화가 나는 상황들을 보면 때로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 나의 컨디션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집안 분위기라던가 네. 제가 뭐 퇴근하고 왔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네. 그러면 그게 저도 사람인지라 맞아. 화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기분에 화가 나는 건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게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현경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이에게 가끔 화내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뭐 굳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바쁜 상황이라던가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 보통 이제 많이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화를 내게 되는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는 언제 화를 내냐면 내가 뭔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쵸.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를 안 내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기대심을 낮춘다인 것 같은데. 낮춰야죠. 혹시 이 방법을 어떻게 평상시에 한번 적용해 보고 계세요? 좀 내가 아이에게 기대를 낮춰서 화를 안 내게 하는 거를. 저는 이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또 선생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저도 좀 많이 습관화된 건데 아이들은 항상 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칭찬하냐, 너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제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잘한다고 얘기해줘야 잘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별로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참 스스로에게도 자존감이 낮지만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대치를 낮추고 아이를 보면 화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칭찬도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가 이 정도까지는 뭐 방을 치워줬어야 돼.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숙제를 해야지라는 뭔가 내 기준에 딱 맞춰놓고 아이가 그걸 못했을 때 보통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디폴트를 바꾸면 좋겠다. 그쵸.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이는 내 기대만큼 못한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또 사춘기 부모님들은 아이는 나한테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저는 디폴트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에도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왜 나한테 대들어가 아니라 아이는 나에게 자신의 주장을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저도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상도 되고 아이랑 더 깊이 대화도 나누게 되고 해서 일단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내 주장을 얘기하고 우리 엄마 입장에서 따지는 거지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결국은 이제 욱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 통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욱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화났을 때 그 화가 나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표출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현경 선생님은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막 지금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를지도 몰라. 막 이런 게 느껴지시면 어떻게 하세요?
참죠. 잠시 네.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화는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내고 그쵸. 이게 처음 한번 화를 내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화내는 게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저의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욱하는 성격 자체가 좀 본인에게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이나 욱한 상황이 되면 좀 주변을 정리하고 네. 네, 정말 차도 한 잔 마시고 네. 잠시 이따 얘기하자. 네, 그렇게 좀 참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차 얘기 나와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제가 그 한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학교에 뭐 민원 이런 게 많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막 문 열고 막 들어오신대요. 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네. 뭔가 이제 뭐 따지러도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어느 날 또 네, 완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버님께서 되게 그냥 얼굴만 봐도 무서운 아버님이 교장실로 막 찾아오셨대요. 거의 막 여기 집기를 부술 것 같은 그런데, 근데 그 교장쌤이 그 상황에서 아버님 잠시 우리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 무슨 차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일단은 네, 차를 마시기로 해서 이제 차를 마시려면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그쵸. 물을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하셨대. 그래가지고 일부러 네네.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차를 내놓고 이런 과정이 뭐 한 10분 걸렸겠죠. 근데 그 10분 사이에 그 아버님의 표정이 누그러지시고 이제 앉아서 대화가 될 수준으로 안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라는 것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살짝 필요한데, 네. 대부분 욱한다는 건 그 시간을 못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욱하는 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래 욱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내 성격이. 난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이렇게 네네, 나는 말씀해. 내 성격 욱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해해라.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 받는 상대방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가 아니라 그걸 인지하셨다면 고쳐야죠. 고쳐야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명상을 권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뭐 명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좀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나의 호흡이라던가 나의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저는 아이를 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를 보면 더 화가 나니까. 네, 그래서 화가 나면 일단 내 신체의 변화. 화가 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멈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불덩이가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체를 알아차리고 진짜 정 안 되면 1부터 10까지를 천천히 세라. 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1부터 10까지만 세고 있어도 내가 그 상황에서 욱할 수 있는 거를 잠깐 누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그 스노우볼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왜 크리스마스 때 스노우볼 있잖아요. 네. 안에 이렇게 막 조각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화가 난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를 흔들면은 더 흔들게 돼요. 더 막 그 감정들이 막 날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감정들이 날아다닐 때는 흔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냥 얘를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이 감정들이 쭉 가라앉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집에 스노우볼 하나씩 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화가 나면 이제 스노우볼 하나 흔든 다음에 저게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쭉 떨어지는 거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도 좀 저거와 함께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뭐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알아차리고 멈추는 그런 또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화났다고요? 네, 화났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내지 않고
저희 남편한테 자기 나 지금 화가 났어. 네,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나 지금 화가 났어요. 너무 좋아. 그게 그러니까 현주 임평생이 메타인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이미 멈춰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아이한테도 얘기해요. 화내기 전에 그럼 화가 가라앉아요. 맞아요. 엄마 화가 났다. 네. 왜냐하면 감정은 이 말로 객관화하게 되면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그냥 사실 팩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감정이 안 좋은 상태면 저희 아들한테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게 화낼 때 서로의 원칙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건 하지 말자. 이런 거. 네. 근데 이거를 화 난 상태에서는 사실 안 되죠. 화 안 났을 때. 그렇죠. 화 안 나고 서로 기분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상처가 되더라. 아이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나는 화가 나더라도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집에서 나가라던가 호적을 하라던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만들고 이거는 꼭 지키면 그러면 좀 서로 화를 내더라도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현경쌤 마지막으로 또 화와 관련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화가 났다. 저 그래서 집에 엄마가 화나는 상황들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엄마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난다. 네, 그때 한참 우리 코로나 시작했을 때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죠. 출근을 못하고 그때 하면 안 되는 5가지. 근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재밌어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 딱 읊어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게 우리가 평소에 나는 이럴 때 불편하고 이런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뭐 이렇게 화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꾹꾹 쌓여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쌓여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욱 하면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경쌤 하는 것처럼 서로 이런 얘기들,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또 알려주고 서로 요청하고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좀 평소보다 욱하지 않고 그냥 좀 소프트하게 화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드렸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 한번 이제 현장에서 실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